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 오늘 선대위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어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당사에서 이제 오전 8시 반부터 첫 선대위가 열렸죠.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날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썩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선대위 인선을 일임하다 보니 기존의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 인사들이 합류를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갈등을 안고 가는데 결국 이게 지금 관건이 물리적인 봉합이 아니라 네. 화학적인 이 결합이 돼야 선대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일부 인사들 뒤에 쭉 나오시겠지만 아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선대위에 끝까지 참여를 안 할 걸로 기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캠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또 역할을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 선대위 자체에 이제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는 좀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도 방송언론정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맡았는데 문제는 선대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어떤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추대가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배정받았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에 있었던 인사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점차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선대위 구성의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가요, 이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내부적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승 후보와 함께 뛰었던 의원님들, 동지들 한 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이 추미애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는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경전과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 중심 대선은 우리 당 정당 사상 유례없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혼선도 있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당 중심 대선을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약속을 드렸었고 또 그 길만이 대선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문재인 후보의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 선대위원장님들과 본부장,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앞으로 대선 준비, 이 과정이 당을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당 후보 중심으로 가느냐,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느냐, 지금 그 얘기를 갖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선 후보가 엄연히 문재인 후보가 있는데 당 중심으로 간다는 게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네. 나름 논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쪽 말이 지금 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이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문재인 후보는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표라도 더 모아와서 이 득표율을 좀 높여서 이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이제 당 대표로서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네. 당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송영길 그 총괄본부장에는 이제 캠프 총괄본부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캠프에서 이제 후보가 됐으니
당을 아울러서 네. 캠프, 그러니까 문 후보의 캠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는 한 사람인데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두 명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걸 지켜보는 제3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게 되는 집안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네. 집안 싸움 하다가 나라가 또는 네.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는 좀 안 되는 집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군요. 강경석 기자가 조금 전에 이 용광로 선대위 이야기를 하면서 물리적인 이 용광로도 중요하지만 화학적인 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금 물리적으로도 합쳐진 게 거의 아닌 게 지금 두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지금 선대위 직책을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안 간 겁니까? 통보가 아예 안 간 겁니까? 그러니까 저건 통보는 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 정도가 되면 네.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선대위에 참여를 하려면 네. 후보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후보가 전화해서 이번에 그 경선 때는 이렇게 갈라져서 했지만 네. 이제 이 경선이 끝났으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네. 아마도 두 의원의 이 반응으로 봤을 때는 네. 문재인 후보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제3자 네.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송영길 그 총괄 본부장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대리인들의 전화를 받고 네.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또는 언론정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명단을 통보하는 식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약간의 서운함 그리고 나를 문재인 후보가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여럿 중에 한 사람으로 좀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식 때문에 기꺼이 지금 그 선대위 합류를 좀 꺼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선이 끝난 뒤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에게도 곧장 전화를 안 하고 반나절 있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또 연락을 하고 또 이틀 후에 찾아가고 이게 그런 거에 좀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직접 전화를 했으면은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과정이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대위 구성 발표가 7일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 뒤로 문 후보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호프 미팅이라고 네. 해서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맥주도 마시면서 같이 이제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의 직전에 문 후보 측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네. 백지화 수준에 준하는 선대위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에서도 이 선대위 구성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사실 안 지사는 그래서 그 오프 미팅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자리에 나가기 싫어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문 후보와 따로 6일, 7일, 이틀 정도 만났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저 자리에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네. 이러면서 후반에 한 10분 정도 그럼 내가 가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선대위도 다시 구성하겠다. 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쭉 내면서 화합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표시인데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문 광고도 굉장히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문 광고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선 후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마련해 놓은 지금 이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지만 네. 지금 갖고 있는 신문 광고 버전에는 문재인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보시는 대로 안희정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 있습니다. 최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어디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림은 또 4명인데요. 실루엣은 4명인데 네. 이름은 셋만 넣었죠. 네. 그만큼 지금 당장은 문재인 후보가 저 나머지 3명의 어떤 지지층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하. 본선에 갔을 때 안철수 후보가 됐든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됐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선대위 구성 출발부터 삐걱대고는 있지만 일단 당내 통합 행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또 만났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문재인 후보가 서울시청에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서울시청사 1층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마중을 나와서 저렇게 악수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따로 회동도 했습니다. 물론 접견 면담 형식이었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저렇게 서울시청에서도 그리고 광화문 광장까지 나가서도
그런 어떤 광화문 공약,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어떤 공약도 발표를 하고 네. 이렇게 과거 경선, 물론 박원순 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지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한 그런 어떤 통합 행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 서울시장실 안에서 박원순 시장이 캘리그래피로 동행이라는 말을 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캘리그래피, 손글씨로 쓰는 미술 작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 한마디씩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정부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었던 데는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의 공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권교체를 해내며 서울시와 함께 우리 촛불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서울시가 성취했던, 실험했던 많은 좋은 정책들을 무조건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저희한테 안 받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저는 현재도 동지이고 또 앞으로도 동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자, 안철수 후보 지금 오늘 청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청와대 청년 수석실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고 하네요. 먼저 그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제자가 찾아와서 제 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 보고 청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내 청년 수석실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청년이 정말 기댈 수 있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네. 청년 수석실을 만들어서 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짧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말 그대로 청와대에 청년을 뽑아서 청년 업무를 관장하는 수석을 두겠다는 겁니다. 네. 뭐 외교안보 수석이 있듯 경제수석이 있듯 이런 어떤 수석급 고위직을 하나 청년을 아하. 채용해서 직접 청년 정책을 청와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 선대위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선대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은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원래 애초 계획대로라면 아마 오늘쯤 최고위에서 인선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12일 네. 내일 모레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 자체는 손학규 전 대표나 천정배 네. 전 대표 이래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큰 틀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네. 그런 틀을 짜고 있고 지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 자체가 한정돼 있다. 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정도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이 지역을 총괄하고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배치할 게 많다 보니 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도 이제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마 문재인 캠프만큼이나 네. 여기도 이렇게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내부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 인재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제 이 기여와 공로를 생각해서 이제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하고 네. 뒤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이력이라든지 이 저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값에 걸맞는 또 자리를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정리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문 캠프뿐만 아니라 안철수 캠프도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나면 또 네. 어떤 잡음이 나올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차별성을 두려면 선대위 구성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